다음은 이제 교과서 85페이지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 당시 서유럽은 크리스트교, 종교가 중심이 된 사회였기 때문에 문화 역시 이러한 종교 중심의 문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학문 분야부터 살펴보면 이 당시에는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뭐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만든 약간 부속 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이제 중심으로 발달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콜라 철학이다라고. 요 스콜라 철학은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바로 이 스콜라 철학을 이제 집대성에서 완성시킨 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인물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함으로써 스콜라 철학을 발전, 완성을 시키게 되는데, 이 스콜라 철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또 문화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신중심, 종교 중심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신앙에 너무나 몰두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신앙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인간, 이성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완성을 시켰던 게 바로 이 스콜라 철학이 된다라고.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움을 추구했던 게 바로 이 스콜라 철학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분야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교회라던가 수도원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종교와 관련된 곳에서 교육의 중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11세기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학이 바로 이렇게 설립이 돼요. 대학이.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조직, 보통 이제 학생 조합이라고 한, 또한 이제 가르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 교사 조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학들이 설립이 돼요. 즉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어떤 우리를 가르쳐줄 하나의 학교, 대학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막 유명한 교수님들 초빙해가지고 학업에 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고, 교사나 교수들 역시 자신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고 여기에 학생들을 모집을 하면서, 그래서 대학이 이제 조금 더 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 단체라든가 교수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학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대학들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 당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대학을 보면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프랑스에 있는 파리 대학,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잘 알 것 같은데 영국의 대학교 하면 가장 유명한 게, 그렇죠, 옥스포드 대학. 이 옥스포드 대학. 이러한 대학들이 이제 이 당시 설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많은 교육들이. 그 다음에 이 당시 유럽의 문화에서 이제 우리가 건축을 보면은, 이 당시 이제 이 중세 유럽의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로 고딕 양식이다. 고딕 양식. 이 고딕 양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부터 보면은 일단은 높은 천장이 높게 솟아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 주변에 굉장히 높고 뾰족하게 돼 있는 탑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건물 안은 화려한 생유리들로 장식이 돼 있다. 즉 유리에다가 화려한 어떤 색깔 장식들을 해놓아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당시에 뭐 샤르트르 대성당이라던가 독일의 쾰른 대성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샤르트르 대성당이 바로 교과서 85페이지 아래 부분에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천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돼 있죠. 천장 자체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게 돼 있고, 또 이제 85페이지 이제 그 성당 옆에 보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탑이 보이죠. 탑이 꼭대기가 이렇게 쭉 뾰족하게 쭉이 위로 치솟아 있는 이러한 탑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가운데 동그라미들 보면 이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 화려한 생유리들로 장식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저렇게. 그래서 이 유리에다가 저렇게 화려한 색깔로 된 여러 가지 장식, 여러 가지 어떤 뭐 신의 모습이라던가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슉 장식을 해놔가지고 안에 내부가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어요. 특징적인 모습. 이 당시 건축을 막 이렇게 높게 만든 것은 그 당시 이제 중세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크리스트교, 신에 대한 어떤 열망이 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높게 가가지고 신하고 하늘에 있는 신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다라고 해요. 진짜 단 조금이 그 1cm 뭐 단 조금이라도 하늘 높이 지어가지고 하늘과 훨씬 더 이제 가깝게 신과 가깝게 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열망을 표현한 거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학을 보면은 우리가 이 당시에 이제 기사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 문학들이 성행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아서왕 이야기. 우리가 영국의 뭐 아더왕은 너무나 좀 유명한 이야기죠. 이렇게 돌에 꽂혀 있는 거 팍 뽑아가지고 하는 이러한 아더왕 이야기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롤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프랑크 왕국의 카롤로스 대제의 군대들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그러한 문학 작품이 된다라고 합니다.